70세 철학자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의 연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 연애는 어렵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연애 초반에는 좋아하는데 갑자기 식어버린 경험, 나는 진심이었는데 상대가 떠난 경험, 잘해줬는데 오히려 매력이 없다고 느껴진 적. 성인 애착 연구에 따르면 연애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정 조절과 소통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를 운이나 감정에 맡기고 실수를 반복하죠.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음악을 배우듯이, 미술을 익히듯이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에리히 프롬은 감정보다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을 때 관심이 식었구나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내가 지금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며 초조해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운동, 자기개발, 새로운 목표 설정 등 나를 성장시키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롬은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에서 내 방식이 맞다라고 강요하지만 이는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상황을 풀어 좋은 분위기로 유도하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프롬은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평하기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세요. 관계에서 원하는 변화를 위해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프롬은 사랑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애 서적을 읽고 심리학을 공부하며 실전에서 배운 교훈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때 배운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시찬 씨는 좋아하는 상대에게 부담스럽게 다가갔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퇴근 후 커피 한잔 하자라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저녁 약속이 있어 거절했습니다. 이시찬 씨는 초조해졌고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남자친구라도 된 것처럼 저녁 내내 계속 카톡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차단을 당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나서 그는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법을 익혔고 감정을 다스리며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그는 연애 서적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피드백을 통해 연애 스킬을 익혔습니다. 초조해지거나 상대에게 집착하는 대신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녀와의 거리 조절을 했고 3주 후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국 그는 더 건강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연애를 한다면 1년 후에도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연애 기술을 배우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애 기술을 배우는 데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신의 연애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연애를 해왔는가? 상대가 나에게 어떤 패턴으로 반응했는가? 반복되는 실수는 무엇인가? 따라서 연애 유형 분석 설문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설문은 댓글의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감정에 지배당하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즉흥적인 감정 표현을 피하고 한 템포 늦춰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관계에서 불안이나 초조함이 들 때 즉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세요. 세 번째,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력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자신감과 태도에서 나와 상대에게 끌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큰 매력을 만듭니다. 다만 연애 스킬이란 자신의 매력을 여자가 매력적으로 느끼게 표현하는 종합적 방법이므로 상대에게 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네 번째,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 필요합니다. 연애는 결국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비난이 아닌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경청하는 능력을 키우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연습을 하세요. 다섯 번째, 연애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혀둔 실전에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전에서 직접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실천해온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게 만드세요. 오늘 배운 사랑의 기술을 현실 연애에서 활용해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특강 링크를 제공해드립니다. Q&A로 사랑의 기술에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의 기술 핵심 정리 PDF를 특전으로 드리니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빅맨 연애학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강의도 빠르게 만나보세요.